데이트 나는 몽실이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정말 멋진 분이 오셨어요. 이야. 그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가수 지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에너지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어요. 요즘요 예.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은 딩가딩. 그렇지. 역시 달라요. 음악 없이 맛배기 조금만 살짝만 부탁드립니다. 살짝만 가겠습니다. 예. 1, 2, 3, 4. 리듬에 몸을 막 춤을 춰. 딩가딩가 딩가딩 딩가딩가 딩가딩 뭐 약간 최고다, 최고. 너무 기대됩니다. 네.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체력 중요하죠. 네, 원래 겉만 멀쩡하면 안 되거든요. 예. 속도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한 5년 됐겠네요. 그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하루에 스케줄을 정말 5, 6개씩 행사 축제장을 계속 다닐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네, 이러는데 내 목이 왜 이러지? 네, 진짜 목소리가 정말 안 나왔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왜 이러지 이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계속 약을 계속 먹었는데 호전이 안 돼요. 근데 스케줄은 계속 있고 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한번 내과를 가보자. 한번 내과를 가보자. 라고 내과요? 보내주셔서 난 목이 아픈데 왜 내과를 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내과를 갔어요. 근데 내과 선생님이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원인을 알았구나. 이게 목을 상하게 하는구나. 이 산이 목을 자극해서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충격을 먹고 이 위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제가 위를 잘 관리했는지도 알아보고 싶고 또 더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몸신에 이렇게 달려왔어요. 잘 나왔어. 한국인이라면 사실 위 건강 문제는 모두 다 관심거리잖아요. 아유. 그런 맞아요. 분이 그렇게 네. 많지 않으시고 정말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지 주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교수 신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가장 흔한 병이 뭐죠? 보통은 감기잖아요. 요새는 코로나로 바뀌었지만 위장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명당 86명의 성인이 보통 앓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위암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섭죠. 이 위암의 한 60%가 이 질환이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이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자체는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이에요. 보통 체한다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랑 비슷한데요.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위가 편해져요. 위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질환.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는 그 질환은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하시죠.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명 중 86명이 위험 환자, 위험이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오늘 위험 이야기예요. 위험 알아보신 분? 저요. 위험. 위험은 정말 너무 현재도 흔하잖아요. 진행 상태. 그렇죠. 주연이 씨도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었으니까 그것도 위염이. 어허. 예. 저도 역류성 식도염. 네.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주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실 또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우리 이지은 약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약사입니다. 네. 그리고 한의원 많이 찾으시죠? 안성민 한의사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안성민입니다. 제가 위염이랑 인연이 참 깊은데요. 위염이 저를 장가가게 해줬습니다. 네. 위험이요? 선생님, 네네네. 개그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의학적인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욕심을 너무 내셔서. 목소리는 거기 성악하신 분하고 그쵸. 정말 멋있는데 아니 위험이 어떻게 장가를 가게 해줬단 그 말씀 책임지시고 한번 밝혀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처가댁에 인사를 드려 갔는데요. 장모님께서 계속 속이 쓰리다면서 트림을 이제 하시고 헛구역질을 하시고 막 소화 불량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라서 그런 건 또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모님께 여쭤봤더니 무려 60년 동안이나 이게 속이 불편해갖고 편안하게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좀 제가 지어드렸죠. 그랬더니 그 후로 속이 이제 편안해지시면서 이제 또 결혼을 바로 승낙을 해주셨죠. 그렇게 예. 내 속을 편하게 해주는 삽이. 야, 믿음직하네. 내 딸을 맡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 딸을 맡긴 게 아니라 내 위를 맡긴 거 아니에요? 맞네. 미를 맡겼네. 그래서 여러분께 장모님의 60년 위염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믿음직합니다. 장모님. 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 이렇게나 많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위암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40세 이상 인분들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암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게 하는데 한번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지금 위 내시경을 보시고 있는데요. 바닥은 좀 깨끗해 보이는데 위쪽은 뭐 좀 험해 보이잖아요. 뭐예요? 예. 덩어리가 있네. 험해 보이는데 덩어리 같은 게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 우리가 암이 자라면 전이한다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암덩어리가 있는 건데 저 상태에서 전이가 있다라 그러면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삶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위암이 100명당 86명에서 시작하는 위염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암의 발병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위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 식생활이 어떤지 다들 아실 텐데. 식생활이구나. 예, 그렇죠. 뭐 김치 드시죠, 찌개 드시죠, 국 드시죠. 맵고 짠 음식 계속 들어가니까 매콤하고 계속 짠. 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헬리코박터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현존도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이러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한테 얼마나 많냐면 이 균은 10명당 4명 정도 지금 성인에서 발견될 정도고요. 이 균은 10명당 4명 정도 지금 성인에서 발견될 정도고요. 이게 그나마 좋아진 겁니다.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10명당 8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암도 훨씬 많았고요. 위험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반을 줄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요, 이 위 내시경을 불과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갑자기 위암이래요.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데이터에 의하면 초기 위암, 아주 조그마한 암이 조금 아까처럼 덩어리가 큰 상태로 진행성 위암으로 되는 데는 3년이 조금 안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초기 위암, 조그마한 암이 크기가 보통 2배로 커지는 데에는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에 아주 조그마한 건 솔직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나서 내시경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커진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암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을 싹을 바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잘 체해요. 뭘 밖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그래서 정말 속이 편할 날이 없는데 그렇게 체했을 때 증상이 위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면 위에도 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태가 많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정상적인 위벽 사진을 한번 앞에서 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사진에서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깨끗하다. 약간 분홍빛적으로 뭔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염증이라던가 충혈이 없는 상태를 전혀 없네요. 의미를 합니다. 예. 어떠한 세균이라던가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염증에 의해서 위벽이라던가 손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진처럼 이렇게 깨끗한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서 제가 내시경을 했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만 저렇게 보이고요. 대부분의 7, 80%의 환자에서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인데 이런 증상도 위험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은 위가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12시간은 좀 쉬면은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네. 야식도 먹어야 되고. 식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다 야식. 보니까 네. 쉴 새 없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일하면 고장 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 들어가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위벽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가 되겠죠. 위벽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파괴가 되면 쓰리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뱄어요, 칼로. 칼로 베면은 여기 상처 생기는데 여기 김치 국물 뿌렸어요. 식초 뿌렸어요. 네, 쓰라리겠죠. 그런 증상이 보통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위벽 세포가 많이 파괴되니까 여러 가지 소화액도 덜 나올 거고 위에 연동 운동도 손상될 거고 점액 분비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 불량이 나타나는 수도 있고 메스꺼리기도 하고 명치 부위가 콕콕 쑤신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처럼 체할 때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할 때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의 염증이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해보면 그 만성 위염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보통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내시경 후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사진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네. 빨간 점 같은 게 막 있어요. 예, 좌측에 염증이 점처럼 약간 타원형이기도 하고 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요거는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미란성 위염이라 그럽니다. 미란성 위염. 미란성 위염. 미란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사전 때때로는 피부라던가 점막에 약간 표면이 약간 박리, 약간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생책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거고요. 많은 경우 내시경하면 첫 번째처럼 많이 보입니다. 예. 그 옆에 염증이 이렇게 선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험은 뭡니까? 위험?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예, 예. 일직선으로 이렇게 달려가죠. 가운데 구멍을 빨간 향해서 선으로.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데 요거는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 그러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재라는 말이 윗부분. 점막의 윗부분에 염증이 살짝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던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관리만 잘하면 대부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점차 염증이 옆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위 점막이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파괴가 된 데서 산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속이 쓰릴 수가 있는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화액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 점액질 분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위 연동 운동도 떨어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속이 메스껍거나 더부룩한 체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사진이랑 완전 다르게 좀 이 위벽이 흐물흐물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세 번째 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핑크빛이 있으면서 그래서 네. 탄력적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 거는 뭔가 우둘두둘해 보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표면이 많이 깎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벽 자체가 저런 거는 얇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경우를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위벽에는 어느 적당한 두께가 형성돼 있으면 밑에 있는 혈관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위벽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오세혈관이 보여서 이렇게 울긋불긋
굴긋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는 알게 모르게 내 위벽이 오랫동안 염증을 앓아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효과를. 저렇게 위벽이 얇아지면 상처도 아주 쉽게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적은 위산이라든가 세균 침투에도 상처를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에서 이제 저런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암이 6배나 증가,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암이 6배나 증가되고요. 전체 만성 위염에서 저런 위축성 위염의 비율이 대략 한 25% 정도인데 저런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점차적으로 저렇게 얇게 되는 위축성 위염으로 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어느 정도는 노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면 예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바쁘든 안 바쁘든 아무래도 직업상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끼니를 즐겨 못 하시죠. 그러다 차에서 보면 먹어. 끼니를 차에서 때울 때도 많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 때도 먹고 있어요. 바로 네, 그냥. 먹고 바로. 그리고 나면 꼭 위가 뭔가 콕콕 찌르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이게 허트름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가스가 차요. 진짜 이럴 때는 뭐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네, 증상별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일반 알약 소화제인 소화효소제제와 또 위장 운동 조절제를 같이 드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속이 쓰리거나 뭐 위 통증, 가만히만 있어도 뭐 신물이 나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그 위산으로 인해서 나의 위벽에 통증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위산을 좀 저해줄 수 있는 위산 분비 저해제와 이미 나와 있는 산을 좀 꺼줄 수 있는 제산제, 뭐 물약이나 알약으로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만성 위염이 아까도 위험도를 높인다라 그랬잖아요. 암이 위벽을 쉽게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무섭다. 이게 위잖아요. 거기 네.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을 들으면 안쪽만 보이잖아요. 네, 네. 바깥쪽은 안 보이잖아요. 안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점막층이에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층에 점막 하층. 이때 하는 아래 하자. 그냥 단순히 밑에 층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근육층. 우리가 연동 운동할 때 그림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네.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저 근육은 우리랑 틀린 게 제 팔이 움직이는 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저거는 밥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릿속에 신호받아서. 불수의근이라 그러죠. 자동이네. 자동으로 그런 근육층이 있고 맨 마지막 층을 장막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보통은 어디에 생기냐면 저 점막층에 주로 생겨요. 그래서 점막 맨 위에 표면에. 근데 그러면 이제 암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위쪽으로도 자랄 수 있지만 아래쪽으로도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아래쪽으로 자라요. 그래서 점막 하층을 침범하고 근육층을 침범하고 장막층을 침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뚫어먹고 나가고요. 그러면서 퍼져나가죠. 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위벽이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뚫리겠죠. 더 잘 뚫리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방어선 자체가 얇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체가 암이 쉽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자체는 일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위벽이 뚫렸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찾아낼 수가 있나요? 예,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제 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행히 점막층에는 되게 없어요. 혈관이. 점막 하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에 상처가 조금 나도 피가 안 나요. 근데 깊이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 걸 궤양이라 그러거든요. 점막 하층까지 깊이 파인 거를 혈관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출혈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혈이 되면은 여러분들 심장 뛰잖아요. 근데 밑에 동맥도 지나가거든요. 이게 손상을 받으면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피가 쑥 어떻게 나와요. 그럼 너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피가 많이 쌓이겠죠. 그럼 이거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네. 나가요? 항문으로 내려가는 게 빠르겠어요? 위로 나가는 게 빠르겠어요? 위로요. 위쪽으로 나가는 게 피를 토해죠. 아이고. 왜 토열이라는 희망경.
근데 아주 조그마한 혈관, 아까 같은 모세 혈관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아주 쫄쫄쫄쫄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크게 자극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항문으로 내려가서 변 색깔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 카라뱀이 처음엔 빨갛다가 나중 되면은 까매지잖아요. 네. 커피 색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항문으로 혈변. 이렇게 까만색 흑색변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짜장면 색깔의 변이 나와서 이제 이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지럽겠죠. 네. 혈압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출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콧줄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콧줄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이 콧줄이 목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쭉 흘러갔다가 네. 다시 나와요. 옆으로 눕히면은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그랬었을 때 빨간 게 나온다. 지금도 출혈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까만 게 나왔다. 일단 피는 났지만 멈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걸로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려면 또 속을 비워야 되니까 비워야 더 되잖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또 이런 테스트를 할 수도 있네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우리가 입냄새가 많이 심하게 날 때 그거 너 입속 문제가 아니라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입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들었던 기억이 네, 있는데 들어봤어요. 이 입냄새가 위염이랑 진짜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제 스케일링으로 이제 치석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입냄새를 아주 심하게 그런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위염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염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구취자,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위열야, 위에 열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좀 실제로 있는데요. 또 위에 열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있는 습도가 높아지고 부패된 가스가 올라오면서 입냄새가 나게 되는 그런 기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입을 막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위가 안 좋다고 실컷 고백하고 나니까 갑자기 말하기가 아유,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전 입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숨 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좀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잘 체해요. 네. 소화도자도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좀 체했을 때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좀 뭐 하면 맞다. 좋은 게 있을까. 여기 바늘로 따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좀 뭐 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압을 한다든지. 그렇지. 어디를 이렇게 좀 눌러주면 좋은 곳이나 뭐 이런 체했을 때. 거. 예, 손을 따는 것도 좋지만 위를 이제 우리가 기력도 보충해주고 또한 이제 소화도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렇지. 저희가 등 두드리기잖아요. 주로 이제. 여기 좀 예. 쳐줘 이렇게. 저기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여자분들 속옷 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바닥 하나 정도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인데 거기가 바로 위수혈이라 그래갖고요. 거기를 이제 마사지를 꾹 해주시면은 소화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소화 안 되시면 여기 검지와 엄지가 만나는 네. 끝, 여기 많이 누르잖아요. 그렇죠. 예, 합폭이라고도 하고 이제 호구라고도 합니다. 호랑이 입이라고 호구라고도 하는데 너무 아프죠 여기 예, 찍을 굉장히 때. 아프죠. 거기도 물론 좋지만 네. 굉장히 더 효과가 제가 많이 보는 자리가 우리 손목에서부터 세 손가락 약 5cm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내관이라는 자리인데요. 소화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이 자리는 저희가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관혈. 이럴 때 또 급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관리를 또 해주는 게 필요할지 좀 덧붙여 주시죠.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생활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짠 거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절인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위염이라든가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해주시잖아요. 무조건 받으십시오. 그리고 임혜진 선생님처럼 조금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조금 더 자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이라는 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이걸 참 맞아요. 피해가기가 네. 어려운데 조금씩이라도 간을 덜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방법으로 위 상태가 아주 좋아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하는 식품 확인하겠습니다. 뭐예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위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한 음식입니다. 진짜 고소해요. 입안에서 식감도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위가 편해져요. 자, 이제 두 번째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본인이 직접 위염을 좀 오랫동안 앓으셨다고 해요. 근데 본인만의 방법으로 통증도 완화하고 또
위 상태도 아주 좋아지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방법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먼저 모시기 전에 이분의 위 내시경 사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 보실까요? 있구나.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사진.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사진. 지금은 전과 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셔도 좀 느낌이 있으시죠? 아니, 네. 같은 분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재성 위염도 있고 만성 위축성 위염이 위축성도 있는 있었던 건가요? 거고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속이 아프시다던가 그러셨을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 보면 일단 빛깔서부터 좀 이렇게 핑크빛으로 좀 탈색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어느 정도 증상이 많이 완화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차에 늘 소화제를 가지고 다니고 또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위 때문에 병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도대체 어떤 치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좋아지셨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죠.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몸신 솔루션을 알려주실 두 번째 몸신을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저희가 예전에 조금 힘드셨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그 위 내시경 사진까지 이렇게 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만의 방법으로 2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 덕택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위염을 완화시켜 위 건강, 워라벨보다 더 중요한 위라벨을 지키고 있는 이영숙입니다. 네. 위험이 심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위가 그때부터 불편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화면 속에 2010년도 내시경 사진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증상이 완화됐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 상태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안 맞는 음식을 먹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양을 늘리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막 찼죠. 그래서 일주일에 뭐 거의 한 3, 4일 이상은 그렇게 아프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놓쳐 공복 상태일 때 있죠. 맞아요. 네, 그때도 위산이 나와서 속이 쓰리고 위가 아팠죠. 그리고 신경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쵸. 아프니까. 한 번은 자다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러.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막 심장이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꽈당 넘어졌어요. 어머머. 그래서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게 뇌종양인가 싶어서 그렇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위험이 심한 경우도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더라고요. 글쎄 위험 관련해서 저는 어지럼증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신동재 저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으면. 됩니다. 위험 자체에 의한 어지러움보다는 네. 못 드시잖아요. 탈수되죠? 탈수되니까 기력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 떨어지고 못 드셔서 그게 2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밤에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러면 더 큰일 나죠. 우리 몸신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이신 건가요? 일단 이제 속쓰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죠.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원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몸에 좋다는 마라든지 알로에라든지 양배추 이런 걸 갈아 먹어봤거든요. 많이 다 해봤죠. 네, 그랬는데 먹을 때만 괜찮고 안 먹으면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찾아보다가 저한테 딱 맞는 음식을 찾게 되었어요. 뭐예요? 저거. 적어야죠. 알아야 돼. 그동안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먹으면
위가 편안해지는 음식이에요. 아, 그게 뭐냐고요?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참을성이 부족한 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먼저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것이고요. 네.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온기가 없을 때 위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한 음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은 정말 틀림없는 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지금 저희 앞에 준비된 것이 바로 이영숙 몸신이 자신의 위염, 그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말씀하신 식품들이거든요. 첫 번째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저의 위험관리법 첫 번째는 바로 오, 감자입니다. 맛있게도 생겼습니다. 예. 감자. 아니 저희가 뭐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많이 먹는데. 튀겨서도 먹고 그렇죠. 간식으로 먹는 그 감자인데 아니 어떻게 그 감자를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주로 공복 시간이 길어진 아침에 속이 쓰리고 통증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했어요. 아침. 위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던 중에 텔레비전에서 세계 장수 마을에 주식이 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혹하는데요? 장수마을? 인터넷으로 감자를 알아보니까 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도 먹어봤는데 당장 속쓰림이 좀 줄어들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레지던트거든요. 우리 딸도 인정한 방법이고요. 네. 저하고 딸까지 같이 위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예, 감자는 보통 이제 속쓰림이라던가 위통에 굉장히 좋다라 그래서요. 천연 제산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천연 제산제가 되냐면 우리가 감자에는 알칼리성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칼리성의 대표적인 과일이라 그러면 보통 사과를 드는데요. 네. 그거의 2배 정도 이상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위산이 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감자가 들어가면은 알칼리랑 위가 만나서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에 훨씬 편안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러한 원리인 겁니다. 그럼 아침에 사과가 아니라 아침에 감자네요. 괜찮네요. 네.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 감자의 진정한 맛은 튀긴 감자 아니겠습니까? 제일 맛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튀김을 먹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이름 많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전 어떻게 드셨는지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감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봤는데요. 튀겨 먹는다든지 하면은 영 효과가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요. 쪄서 먹는 방법이 제일 좋았어요. 아, 쪄서 먹어요. 쪄서.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감자 한 개와 우유를 먹고 있어요. 우유. 감자 한 개와 우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몸신께서 아주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식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립식량과학원에 따르면 감자는 조리법에 따라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인 비타민C의 손실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신처럼 껍질째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하는 두 번째 식품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와. 바로 너무나 색깔 예쁜 습이에요? 습이랄까 요 우유 땅콩죽입니다. 땅콩죽입니다. 땅콩죽? 아 이거 예 잣죽 이런 거 많이 들으면 땅콩죽? 땅콩죽은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고소할 것 같아요. 이 고소함이 지금 말도 못하고요. 따끈해서 기가 막힌데 조은아 씨, 그 예. 향이 우리가 정말. 평소에 먹는 이게. 땅콩 예. 그 죽이에요? 예, 그 땅콩 그 자체네요 지금 보니까. 야, 아니 오늘 이 뭔가 계속 의외의 그 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박사님, 땅콩이 왜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땅콩에 무슨 성분이? 땅콩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지방산이라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위액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만성 염증이 이제 많이 위험이 있었을 때 염증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땅콩을 드시면 생성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듯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있잖아요. 이것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땅콩 죽을 생각을 하셨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아하. 그래서 고단백이고 그리고 고영양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자극도 일단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땅콩을 죽으로 만들어 먹어서 봤어요. 그랬더니만 속이 편안하고 기운도 훨씬 좋아지고 든든하죠. 예, 든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주로 감자를 먹는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로 땅콩죽을 먹으니까 괜찮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게요. 아주 좋고요. 땅콩에는 13종의 비타민 또 13종의 무기질 또한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 성분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또한 땅콩은 드셔보시면 어때요? 그 위장 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비나 이런 데도 좋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또 소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죽을 제가 보니까 이 쌀에다가 이제 땅콩을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쌀에 부족하기 쉬운 게 바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이제 지방 같은 거니까 땅콩이 그 부분을 또 이제 굉장히 보충을 해서 굉장히 궁합이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땅콩이 바로 토두잖아요. 땅콩이 바로 토두잖아요. 감자를 중국에서는 또 토두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우연의 또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신께서 오늘 아주 위험 관리에 좋은 음식을 굉장히 잘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먹고 싶네요. 네, 궁금해요. 먹기 전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하네요. 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네. 먼저 밥 한 공기를 쌀도 아니고 아예 된 밥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밥을 넣어주세요. 그냥 백미로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동량에 물을 넣어주세요. 1대1 비율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쌀부터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맞아요. 시간도 너무 있고.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땅콩은 한 줌 정도. 한 줌? 3분의 1 공기 정도. 좀, 넉넉한 한 네. 줌. 그래서 넣고 물을 이제 여기다가도 땅콩하고 동량을 물을 넣어요. 뭐든지 동량.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곱게 갈아줍니다. 한번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콩을 넣고 이미 맛있어요. 이미 맛있어. 그리고 나머지 물을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헹궈서. 예.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하시는 거잖아요. 역시. 설거지까지 되네요. 네. 진짜 자, 이렇게 레시피입니다. 해서 불을 올려서 그래서 약간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네, 넣고 팔팔 이제 네, 조금 끓을 때까지 끓여볼게요. 기다려볼게요. 네. 네,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3분 정도 네. 저어주십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냥 이대로 두세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식혀요? 예, 식혀야 돼요. 한 15분 이상 식혀야 돼요.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농도가 조금 묽거든요. 그럼 15분 정도 되면 농도가 딱 맞게 돼요. 꾸덕꾸덕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정말 감사해요. 감자를 정말 통으로 다 주셨고 그리고 또 땅콩죽도 있습니다. 뭐부터 드시겠어요? 역시 땅콩죽으로 손님. 안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맞아. 궁금합니다. 맛있어. 딱 좋아요. 진짜 왠지 이용식 선배님 앞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 시식. 아니 어디 정말 단식원 단식원 온 사람 누가 저렇게 온졸한 그릇을 줬나요?
종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고소하다. 와. 그리고 진짜 밥알도 약간 씹히고 땅콩도 살짝 냄새 예술이다. 씹혀요. 진짜 고소해요. 입안에서 식감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완전 죽이 된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감이. 취향에 따라서는 네. 이렇게 드시면서 씹으면은 왜 더 뭔가 먹는 느낌이 나고 맞아요, 예. 좋을 것 같고 진짜 죽 상태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 더 가셔도 저는 그것도 또 아침에 괜찮을 것 같아요. 땅콩죽이 죽여줘요. 진짜 너무 맛있죠. 정말 죽이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노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감자 먹어봐. 감자도 진짜 맛있어요. 감자는 이거 껍질을 까서 먹나요? 네, 껍질을 아니, 껍질 까서 드셔도 돼요.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어요. 저는. 근데 껍질째 드셔도. 감자를 이렇게 하나를 주시니까 아껴 먹게 돼요. 그리고 더 맛있게 느껴져 진짜로. 네. 아니 땅콩죽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그렇네요. 왜 그러지? 궁합이 좋은가 봐요. 근데 감자 되게 맛있다, 진짜. 어떠세요? 지금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오늘 어떠셨어요? 몽신 나보신 소감이? 아, 저는 원래 되게 소심한 성격이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금 느꼈어요. 좀 불편하시구나. 오늘 어려운 자리구나 네. 하는 느낌이. 네, 예. 그리고 그 앞으로 삶에도 많은 활력소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다음에 또 한번 나와야겠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저 용기를 내주셔서 저에게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아까 그렇게 예쁘게 바뀐 그 위 상태대로 계속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벽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나니까 위산이 과다하게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으로 인한 위염 또 통증 이걸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반갑겠죠. 자, 관련해서 식품 솔루션을 오한주 박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바로 네. 이겁니다. 가루인데? 네. 하나는 저 가루이고 익숙한 저 하나는 뭔가 모습? 네. 자, 하죠? 혹시 그것 바로 예. 메스틱? 메스틱입니다. 네. 자, 메스틱 무엇일까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메스틱이 뭔지, 어떻게 위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메스틱을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 오늘 예, 드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맛들 한번 보세요, 맛들. 네. 향도 한번 느껴보시고. 아니 뭐 레이디 제이는 정말 아주 막 가루 타입은 맛 충분히 볼 수 있죠. 이건 또 맛있는데? 맛있다. 잠깐만. 맛이 있어요? 네, 맛있는데요? 이게 막 치아에 막 달라붙는데요? 약간 텁텁한 감이 살짝 남는. 입안이 화해지는데요? 그렇죠. 박하향이 나면서 살짝. 지금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계신 요 메스틱, 맛있다. 이건 바로 그리스에 있는 키오스 섬이라는 곳에서만 자생하는 이 메스틱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뭐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 보석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메스틱 수액을 말리면 이렇게 이 보석과 비슷한 생김새만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아주 귀한 원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스틱 나무가 다 크는데 무려 40년에서 50년 정도가 걸리고요. 우와. 무려 40년에서 50년 정도가 걸리고요. 우와. 한 그루당 1년에 한 150에서 180g 정도의 수액만 채취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오. 또 나무의 상처에서 나온 수액이 마치 눈물과 같다고 해서 일명 신이 내린 눈물 또는 신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이 메스틱 나무에서 나오는 이 고품질의 유효 성분이 오직 키오스 섬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 메스틱에 PDO 인증 마크를 부여해서 특정 마을과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 및 가공된 식품이 맞는지를 보증해주는
원산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메스틱의 생산과 제조, 가공 과정까지 모두 키오스 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공 과정까지 모두 키오스 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영국으로.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이거 귀하다 그래가지고 다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우리 다 비었어 지금. 아니 40년이 돼야 자란대잖아요 나무가. 은하무에서 1년에 남기지 마요. 150에서 1년에 150g. 밖에 안 오우. 이게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 메스틱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5,000년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돼 왔고요. 다들 알고 계신 히포크라테스도 이 메스틱을 위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럽 의학청에서도 메스틱의 치료적 가치를 인정해서 전통 약초 카테고리에 키오스 메스틱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메스틱이 위에 좋다는 걸 꽤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유명하긴 해요. 근데 위장 질환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시면 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히스타민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위벽 세포를 활성화해서 몸속에 들어온 음식이 위에서 잘 소화되고 분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산을 분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문제는 그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입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위 점막이 자극을 받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위산의 분비가 좀 줄면서 그 위험이 낮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이 메스틱을 섭취를 했을 때 히스타민 분비의 조절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는 여러 수용체의 발현이 줄어들었고요. 이에 따라 위 점막 조직의 손상, 위액의 분비량, 위액 산성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 최소 12주부터 최대 9개월 동안 이 복부가 팽만하는 느낌, 설사, 구토, 트림, 식욕부진 등의 기능성 소화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18살에서부터 75살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메스틱을 하루 3회 섭취하게 했더니 3주 후에 위통증, 상복부 통증, 또 불안감에 의한 위장 통증, 속쓰림 증상 같은 것이 유의하게 개선이 됐고요.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속쓰림, 산역류를 호소하는 이 성인 남녀에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간 이 메스틱을 섭취하게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소화불량, 소화성 궤양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만큼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12지형 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스틱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섭취한 그룹의 80%에서 증상이 완화됐고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메스틱을 섭취한 그룹의 70%가 이 궤양성 질환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정말 위가 약해서 소화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메스틱을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먹어요? 네, 속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네. 따뜻하게 해서 오늘 메스틱 차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걸 아시겠죠?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땅콩죽에 감자에 차까지 오늘 마무리까지 완벽 네. 마무리까지. 완성인데요 오늘. 코스인데요. 아침에 공복에 이렇게 향기 있는 차를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녹으니까 향이 더 네.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요. 허브티. 맞아요. 약간 네. 페퍼민트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아침에 마시면 참 상쾌해질 것 같은 거. 네, 말씀 보실까요? 약간 그 솔잎향 같은데 맞아요. 좀 화한 느낌도 예, 있고. 솔잎. 입이 되게 시원해요. 네. 깔끔해지고.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스틱 차를 드시는 사이에 제가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내시경하고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균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들어보신 분 또는 뭐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암의 아주 강력한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pH 2 정도의 아주 강한 산성인 위산에 닿으면 대부분의 세균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 위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암을 유발하고
위궤양, 12지장 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균요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메스틱이 어느 정도 도움을 또 더 줄 수가 있는데요.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따르면 이 메스틱이 함유된 껌은 염증이 있는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위염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식품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염과 이 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이 역류성 식도염에도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미 저는 솔깃해요. 네.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다른 효과는 또 없을까요? 네, 또 있죠. 자, 이 메스틱이 위염, 위궤양과 같은 염증성 질환 완화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에 도움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메스틱의 항균, 항염, 항암, 항궤양 작용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강내세균뿐만 아니라 구강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스틱이 암세포와도 연관이 있는지 구강암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메스틱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암세포의 세포 사멸이 더 유도됐다고 합니다. 입안에 물고 있으면 좋겠다.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 박사님이 오늘 저한테 좋은 것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줘서 일단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네네. 뭐 저야 뭐 언제든지 약속을 지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메스틱을 드실 때는 그 일일 권장 섭취량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50mg, 약 1g이죠. 이게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용량을 지켜가면서 드시고요.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 식물 알러지가 있는 분, 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와 같은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씨, 예, 이렇게 늘 발랄하고 저희한테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 뭐 식도도 좋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오늘 배운 대로 좀 잘 지켜서 네. 이제 4명까지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예. 노력하는 가수 지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신곡 딩가딩. 딩가딩. 딩가딩, 네. 딩가딩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근데 숙제입니다, 다이어트는. 지방을 태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칼로리 되게 높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살을 빼? 다이어트 실험단 햄버거급 칼로리가 아닐까? 어떻게 이걸 먹고 살을 빼? 맛있어요. 맛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84.7kg에서 2주 만에 2주 만에? 진짜 딴 사람이다. 대박이다. 부러워요. 지방을 확 태워줄 오늘의 재료. 내 몸에 열도 내고 지방도 태워 열리라는 주스. 너무 기분 좋네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 소개를 하세요? 스마일이즈 굿! 채널 A